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거대 공시가 기습적으로 발표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가슴을 철렁이게 만들었는데요. 세계 최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 골드만삭스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리플 XRP 관련 상품을 지난 1분기에 단 한 주도 남기지 않고 전량 매각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우리 돈으로 무려 2,1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인데요. 일부 비중 조절이 아니라 시장에서 완전히 엑시트를 해버린 상황이라 시장의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던져야 할 치명적인 질문은 딱 하나인데요. 과연 골드만삭스가 리플을 판 돈으로 정확히 무엇을 샀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질문의 궤적을 끝까지 추적해보면 이번 매각이 악재가 아니라 엄청난 판도 변화의 시작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데이터의 출처는 미국 대형 기관들이 석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13F 자산 보고서인데요. 기관들의 진짜 패와 속내를 유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국가 공시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부 내역을 뜯어보면 골드만삭스는 리플뿐만 아니라 솔라나 관련 상품도 전량 매각을 진행했는데요. 이더리움 상품 역시 기존 보유량의 70%를 날려버리면서 알트코인 자산을 대거 정리한 흐름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오직 비트코인 상품만 약 9,800억 원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겉보기에는 골드만삭스가 알트코인 시장을 완전히 버렸고 리플의 시대는 끝났다고 해석하기 딱 좋은 표면적 데이터였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의 뒷장을 넘겨보면 아주 기묘하고 이상한 투자 흔적이 발견되는데요. 골드만삭스가 리플과 알트코인들을 던진 바로 그 분기에 새롭게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킨 거물급 종목이 3가지나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서클과 코인베이스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이라는 기업들인데요. 서클은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디지털 달러인 USDC를 발행하는 세계 최대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코인베이스는 미국을 대표하는 최대 규모의 제도권 가상자산 거래소이며 갤럭시 디지털은 월가의 기관들이 코인 시장에 진입할 때 사용하는 전문 금융 인프라 기업인데요. 골드만삭스가 새로 산 이 3가지 기업의 면면을 살펴보면 아주 명확한 공통점이 하나 도출되는데요. 이들은 코인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단순 시세 차익에 베팅하는 회사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코인 시장이라는 거대한 생태계가 굴러가게 만드는 핵심적인 길목이자 금융의 다리 역할을 하는 인프라 기업들이라는 점인데요. 반대로 골드만삭스가 이번 분기에 비중을 크게 줄인 다른 종목들을 보면 비트코인을 무지성으로 사 모으던 기업이나 코인을 직접 채굴하는 회사들이었습니다. 즉, 코인 가격이 올라야만 돈을 버는 단순 자산의 비중은 극도로 낮추고 코인이 거래되고 유통되기만 하면 무조건 돈을 버는 인프라 길목으로 거대한 자리를 옮긴 흐름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골드만삭스가 수천억을 들여 새로 구축한 인프라 포트폴리오와 리플이 지금 목숨 걸고 만들고 있는 사업을 나란히 비교해보면 놀라운 평행 이론이 성립하는데요. 골드만삭스가 선택한 서클은 디지털 달러를 만들고 있고 리플 역시 자체 디지털 달러인 RUSD를 시장에 정격 출시하며 기관용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매수한 코인베이스는 기관용 거래 인프라를 독점하고 있는데 리플은 작년에 대형 금융 플랫폼인 히든로드를 정력 인수하면서 똑같은 기관용 거래 인프라를 바닥에 깔아버렸다는 거죠. 게다가 갤럭시 디지털이 제공하는 기관용 금융 서비스 역시 리플이 미국 연방은행 인가 차터를 신청하며 준비하는 종합 금융 플랫폼 사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3가지 줄기를 한꺼번에 놓고 비교해보면 골드만삭스와 리플의 청사진이 소름 끼치도록 겹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자본력을 바탕으로 바깥에서 비싸게 형성된 인프라 기업들을 패키지로 사들인 것이고 리플은 이미 자신들의 생태계 내부에서 이 거대한 금융 인프라를 직접 찍어내며 구축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결국 골드만삭스가 자산을 이동시킨 진짜 이유는 리플이라는 가치가 싫어져서 던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뜻인데요. 가상자산 시장의 최종 승자는 결국 금융 인프라를 쥔 자가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고 전 세계에서 그 인프라를 가장 부지런하고 완벽하게 짓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 다름 아닌 리플이라는 사실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시장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움직임이 온체인 데이터에서 하나 더 포착되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서류상으로 리플 관련 상품을 대거 던지고 있던 바로 그 시기에 시장의 진짜 실세로 불리는 초대형 고래 지갑들의 움직임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리플을 최소 1,000만 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초거대 자산가들의 지갑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이 시장에 유통되는 전체 XRP 물량의 무려 68%를 한꺼번에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쉽게 말해 월가의 기관이 서류상의 자산을 토해내며 시장에 공포를 유발할 때 보이지 않는 거대 손들은 그 물량을 밑바닥에서 흔적도 없이 조용히 주워 담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고래들의 물량 집중도는 역사적으로 매주의 의미를 가지는데 무려 2018년 5월 이후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집중도라는 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약 8년 만에 찾아온 역대급 고래 매집 흐름이 골드만삭스의 매각 공시와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하는데요. 정보력이 가장 빠르고 자금의 단위가 다른 진짜 큰 손들은 지금의 가격 조정기를 리플을 가성비 있게 쓸어 담을 수 있는 인생 최적의 타이밍으로 보고 행동했다는 거죠. 기관의 매도 뉴스에 소가 개미들이 공포에 질려 던진 소중한 물량들이 고래들의 거대한 금고 속으로 고스란히 빨려 들어가는 전형적인 손바꿈 현상이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금융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구조적 차이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매각한 것은 리플의 실물 토큰이 아니라 기관들이 거래하기 편하게 종이 형태로 만들어진 금융상품이나 ETF 지분이었다는 점인데요. 골드만삭스는 제도권 내부의 자금 수요가 단기적으로 정체되자 그 종이 상품을 정리하고 인프라주로 이동한 것뿐입니다. 반면 고래들이 지갑으로 직접 흡수한 자산은 청산의 위험이 없는 진짜 실물 XRP 토큰 자체라는 거죠. 즉, 기관들의 금융상품 거래량은 일시적으로 줄었을지 몰라도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의 진짜 실물 자산은 오히려 훨씬 더 강력한 소수의 지배력 안으로 고도로 집중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자본의 속성상 골드만삭스가 다시 리플의 자산으로 복귀하게 될 트리거는 무엇일까요? 정확히 두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그들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리플 ETF나 관련 상품으로 자금 유입이 다시 세차게 재개되는 시점이며, 두 번째는 미국 의회에서 명확한 가상자산 친화적 법안이 최종 통과되는 순간인데요. 골드만삭스가 지금 쥐고 있는 서클이나 코인베이스 같은 인프라 기업들은 결국 리플과 같은 메이저 코인들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사용될 때 비로소 거대한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인프라가 깔리고 나면 그 위를 달릴 진짜 주인공인 리플로 자금이 회귀하는 것은 금융의 필연적인 순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본다면 단기적으로 리플의 가격은 1900원 부근의 강력한 바닥 지지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지루한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ETF 자금 유입 속도가 월간 기준 4천억 원대 이상으로 다시 돌아서는 순간이 오면 모든 판도는 뒤집어지게 되는데요. 그때가 되면 골드만삭스가 비싸게 매수한 인프라 종목들 대신 장기 조정으로 인해 철저하게 저평가되어 묻혀있는 진짜 보석인 실물 XRP로 기관의 자금이 다시 유입될 명분이 완벽하게 서게 됩니다. 이 거대한 자금의 시간차 이동을 이해하는 자만이 다가올 폭발적인 반등의 수익을 온전히 누리게 된다는 거죠. 투자 시장의 역사적인 패턴을 조금만 분석해 보시면 리플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600원, 700원대에서 횡보하던 리플이 전고점인 5,000원대까지 수직 상승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몇 개월에 불과했는데요. 메이저 코인이 가질 수 있는 폭발적인 에너지는 무서운 속도로 응축되었다가 한 번에 터져 나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강력한 상승의 시기가 지나면 당연히 지금처럼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하락과 조정의 구간이 찾아오는 것이 투자 시장의 대원칙이자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지부진한 가격에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고래들의 매집 흐름에 올라타며 명확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우고 대응하는 시간으로 채우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효율적인 투자 방법입니다. 단기적인 타점과 속보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분할 대응을 이어가신다면 이 시간차 끝에 남들이 부러워할 압도적인 수익의 주인공이 반드시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